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자체 보훈수당 격차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저도 한참 뒤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부에서 제도를 다뤄보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같은 참전 유공자라도 옆 지역은 15만 원을 받는데 본인은 5만 원을 받는 상황, 심지어 어떤 지역은 아예 수당 제도가 없는 상황까지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지역 차이라 말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산 규모의 차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국 각지의 사례들을 모아보니 훨씬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어떤 곳은 제도가 있는데도 홍보를 안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내부에서 보고 들었던 실제 흐름을 바탕으로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지, 무엇을 꼭 알고 계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지역 차이라고 넘어가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 실제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한 지인의 부모님이 겪고 있는 상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구조의 문제를 느끼게 됐습니다. 지인 아버지는 참전 유공자이신데 오랫동안 살던 지역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뒤 수당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똑같은 참전 유공자이고 나라에서 받는 급여는 동일한데 지자체 보훈수당만 바뀌니까 큰 혼란을 느끼신 겁니다. 처음에는 행정실수인 줄 알고 여러 번 문의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지역은 원래 수당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보니 그 지역은 예산 구조 때문에 수당을 낮게 책정하고 있었고 홍보도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아는 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로 해결될 수 있었지만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실감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보훈수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수당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흔히 발생하는 만큼 이제는 지역별 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마다 보훈수당이 달라지는 구조와 실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자료에서도 지역별 복지 지출 격차가 꾸준히 확인되는데요. 실제로 69세 박영수님은 원래 거주 지역에서 12만 원을 받았지만 재정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 이동한 뒤 5만 원만 지급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단순히 지역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실제 예산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현재 거주지의 보훈수당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도 지역이라도 시군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역은 금액 차이가 큰가요? 두 번째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공상 공경 등 특정 보훈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수당 운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약 21% 지자체가 해당 대상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2세 김정만님은 본인이 대상인지 몰라 수년간 신청조차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대상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관계 부서마다 기준 이해도가 달라서 안내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으니 여러 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본인도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셨나요? 세 번째는 일부 지역에서 인구 구조나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 별도 수당 운영 필요성을 낮게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약 9% 지자체가 이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74세 조성우님은 인근 지역은 지급하지만 본인 지역은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운영이라는 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 공고와 조례 개정 계획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필요성 판단은 지역 특성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역은 필요성 판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번째로는 수당이 존재하지만 주민이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서도 고령층 정보 접근성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81세 신영태님은 같은 마을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자체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보훈 관련 안내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마다 홍보 수준이 크게 다르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정보 놓친 분들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보훈수당은 국가급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가보훈정책연구센터 분석에서도 조례 기반 복지의 변동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실제로 76세 김현수님은 이전 지역은 지급 대상이었지만 현재 지역은 조례에 해당 항목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사 예정이라면 새로운 지역의 조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례는 지역의회의 결정 사항이라서 쉽게 바뀌지도 않거든요. 혹시 이사 후 금액이 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서류가 너무 복잡하거나 요구하는 증명서가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안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온라인 정보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려놓지만 실제로는 업데이트가 늦거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령층 분들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니까 더욱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보훈수당 차이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훈수당은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소 이전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몇 달을 놓칠 수 있어요. 전입 직후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라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사 후에 바로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입 후 바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 조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조례는 해마다 개정될 수 있어요. 개정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연 1회 이상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보훈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조례 검색이 가능하니까 보훈이나 수당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역 조례는 최근에 바뀐 적 있나요? 세 번째는 신청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일부 지역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 기반이에요. 서류 누락이나 안내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 센터에서 신청 여부와 심사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류가 부족해서 보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신청했는데도 늦게 받으신 경험 있나요? 네 번째로는 지자체 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는 겁니다. 최근 대부분 지자체는 고령층 안내를 위한 간단 요약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자료 제공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때 안내지를 요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찾기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안내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지역 간 비교 정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비교할수록 지역 개선 요구의 근거가 되거든요. 비교는 사실 기반 정보로만 해야 하니까 권익위 발표 자료와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소문이나 추측이 아니라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여섯 번째로는 담당자와의 소통을 늘리는 겁니다. 같은 제도라도 담당자마다 이해도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복잡한 보훈 제도는 담당자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 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7번째는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온라인에 올라오지 않는 정보들이 오프라인 게시판에 먼저 공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임시적인 지원이나 추가 혜택 같은 정보는 게시판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이웃이나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나누다 보면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자체 보훈수당이 왜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참전 유공자분들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금액은 모두 같으니 전체 수당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조례 기반의 지자체 수당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확인했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보훈수당이 전국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지역별로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이사를 가도 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거주지 기준이라서 이사 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하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고 홍보 수준도 달라서 놓치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를 보면 이사 전에 미리 조례를 확인하면 수당 감소를 피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제도 변화를 확인하면 새로운 혜택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자와 꾸준히 소통하면 놓칠 뻔한 정보를 미리 받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본인의 권익을 스스로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단순한 수당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복지 혜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해요. 이사 후 확인하지 않으면 몇 달간 수당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고 제도 변화를 놓치면 새로운 혜택 신청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특히 조례가 바뀌면서 신청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계속 이전 방식으로만 신청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보훈수당 조례를 한 번만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례 검색란에 보훈이나 수당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만약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내일이라도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훈수당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 한 번의 확인이 이후 여러 달의 수당 차이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새로운 지역의 조례를 미리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사 후에 알면 이미 늦을 수도 있거든요. 미리 알고 계시면 지역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역별 조례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사례들과 함께 어떤 지역이 왜 높은 수당을 주는지, 또 어떤 지역은 왜 낮은지 그 이유를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실제 조례 조건들도 비교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